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사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난 3년간으로 따져봤을 때는요, 30% 넘게 오른 것은 당연하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요. 정확히 32.8% 올랐습니다. G7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적게는 1.4배 올랐고요, 많게는 8.2배나 올랐어요. 8.2배. 여러분, 8.2배가 올랐다는 것, 이것은요, 엄청나게 폭등했다는 겁니다. 네, 김병구 어디 가는 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오늘 계속 슈퍼챗을 쏘아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최저임금의 오른 속도가 전 세계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 세계 1등이다. 게다가 여러분, 최저임금의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준이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진짜로. 이 도표를 보면 1등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중임금 대비 차지하는,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중임금이라는 것은 전 임금을 1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열시키면 중간에 되는 임금을 중임금이라고 하는데, 이 중임금 대비 62.4%예요. 전 세계 1등, 전 세계 1등. 프랑스가 61.3%고 영국도 57.1%, 캐나다도 50%, 독일도 48.1%, 일본은 무려 44.3%예요. 미국은 30.7%고요. 아니, 이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을까요? G7 국가 중에서 1등이라니까요. 우리하고 경쟁하는 나라들이 어디예요? 독일이나 일본이 사실 우리하고 경쟁한다고 봐야 되죠. 독일이나 일본, 독일은 48.1%입니다. 일본은 44.3%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62.2%예요. 무려 일본보다는 18% 가까이 높습니다. 18% 가까이. 지금 독일보다도 한 14% 가까이 높아요. 그러면 제품 경쟁력이 될까요? 제품 경쟁력이? 당연히 안 되죠. 제품의 어떤 가격 경쟁력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갈 수도.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이렇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요, 최저임금 미만율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난해 법정시급이 8,590원이었잖아요. 이 8,590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391만 명이라는 겁니다. 2019년에는 338만 6천 명인데 그때 이어서 두 번째라는 거. 2019년에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저도 그때는 국밥집을 했을 때인데 이때는요, 최저시급을 주락해도 줄 여력이 안 됐어요.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런데 코로나19가 덮치니까 더 힘들어졌던 거죠. 더 힘들어졌던 거죠. 여러분,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15.6%가 2020년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다는 겁니다. 2019년에는 전체 근로자 중에 16.5%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야, 최저임금도 안 줘? 진짜 못된 새끼네. 아유, 갑자기 그런 말이. 못된 사장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을 못 줄까요?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제일 많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 364만 8천 명 중에 36.3% 132만 4천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 중에 이것은요.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만큼 현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2018년, 2019년 보자고요. 점점 높아지잖아요. 점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이 말은요. 현장이 그만큼 어려워서 최저임금조차 주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가장 심합니다. 51.3%예요. 그 다음이 식당입니다. 모텔입니다. 42.6%입니다. 42.6%. 최저임금을 음식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모텔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반 가까이 42.6%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을 버티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식당 보세요. 지금 뭐 9시 10시까지 영업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요즘 식당에 가봐도 똑같습니다. 잠깐 반짝 좀 늘어나는가 싶더니요. 다시 사람들이 쭉 줄어들고 있어요. 쭉 줄어들고 있어요. 저녁 손님이 말입니다. 그러니 뭐 최저임금 주고 나면 오히려 손해나는데 식당에서 최저임금을 다 줄 수 있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바닥 경제는요. 완전히 침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요. 그 어느 때보다가 이 바닥 경제를 위한 아주 세심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쏟아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 400만 원 줘봤자 빚만 자꾸 늘어가잖아요. 저는 물고기를 갖다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라도 그게 진짜 좋은 물고기면 괜찮겠는데 쥐꼬리만한 물고기 허기질 만큼 갖다 주놓고 돈 줬다고 생색을 엄청 내는 물고기 말고요. 그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라고 늘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지 정부가 정책을 잘 입안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그것을 잘 실행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영업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니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지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을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어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생존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법이고 불법이고 이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들의 실체 550만이 됩니다. 이들의 실체가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해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자영업자들 쭉 해오면서 작년 말고요. 지난 3년치나 4년치나 5년치나 쭉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 매출액을 보면 그 자영업자는 이 위기가 지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채무 재조정을 해준다든가 채무를 재조정해 주는 거죠. 채무를 재조정해 준다든가 여기에 이제 임대료라든가 이런 아주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필요악이 아니죠. 필요선이라고 이야기하네. 반드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때까지 버티게끔. 지금 자영업자들은 버티지 못해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채무 조정을 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금융을 또 이렇게 주는 것. 이게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자영업자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것은 한계 차질일 수도 있고요. 예, 한계 차질일 수도 있고 저처럼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 지금까지 한 4년치 5년치를 보면 이분은 참 장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해야지 바닥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지원하고 뿌린다고 해서 이게 쉽게 살아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별을 해야 돼요. 예, 한계 차주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까지 못 줄 정도로 자영업자는 지금 고통 속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또 최저임금 올릴까요? 아마 최저임금 올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올해는 또 올리려고 들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올리는지 저는 동결 아니면 오히려 줄였으면 좋겠어요. 줄이는 방법은 지금 현재 걸 갖고 줄일 수는 없으니까 주유수당을 없애는 겁니다. 주유수당을 없애서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비용을 좀 줄여주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어떤 똥꼬집을 가지고 계속 밀고 가지 말고요.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 최저임금은 동결에 주유수당은 폐지. 이게 지금 최저임금에 관련된 것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